예, 그동안 잘 쉬셨어요? 예. 날씨가 좋다가 좀 추워졌네요. 예, 요새 벌이 날씨가 좋으면은 무럭무럭 잘 여왕벌이 알을 많이 낳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다시 또 움츠려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봄벌 기를 때 사실은 저도 좀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벌들을 그 온도 맞춰서 적당하게 온도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봉이님 봄에 요 정도면 덥다, 춥다 요런 거를 느낄 정도면 완전히 이제 베테랑이거든요. 요거만 잘하면은 봄벌 기르는데 제일 좋은 요건을 이제 좋은 여건을 맞춰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엊그제까지 따뜻하다가 오늘 아침이 춥다,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덮어주거든요. 그럼 꼭 그때 까딱 잘못하면은 과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경험이 있어야고 좀 노련해져야 돼요. 벌이 생리를 알아서. 자, 하여튼 뭐 그거는 조금 이제 고단수고 오늘은 이제 봄철 관리. 지난번에 봄철 관리 일부 했죠. 봄에 이미 이제 요새는 뭐 1월 달부터 길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2월 초, 늦으면 2월 중순, 이렇게는 시작을 하고, 지금 여옥상에 갖다 놓은 것도 아마 2월 중순서부터는, 초나 중순서부터는 길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이 지금 한 2주 만에 오니까, 지난번보다는 많이 늘었을, 이따 한번 올라가서 또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봄에 월동을 나면 겨울 월동에 추울 때는 잠을 자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면 벌들이 나다니질 않아요. 그럼 나다니지 않으면은 곰처럼 벌들은 전혀 똥을 안 쌉니다. 벌통 아니다는. 벌들이 그 수많은 벌들이 아니다가 벌통을 싸면은 냄새나 또 여러 가지 세균 때문에 벌이 월동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똥을 싸는 게 있는데 설사병이 걸리는 벌은 어쩔 수 없이 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월동 성적이 아주 안 좋아요. 뭐 이 벌집 근처나 벌통 출입구 앞이나 이런 데다 똥 쌀 때가 있는데 그거는 대개 언제 싸느냐, 월동 식량이 질이 안 좋다든지 그 전년도에 그 감로꿀이라고 해서 그 호정 성분이 많은 꿀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질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에 내부에다가 똥을 쌀 때도 있는데 그 나머지는 설탕을 주든 꿀이든 안에다 절대로 똥을 안 쌉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참았다가 봄에 한번 나와서 탈분이라고 해서 분을 똥을 쌉니다. 그럼 엄청나게 싸요, 아주 막. 그럼 이제 가래떡처럼 이렇게 찌다랗게 나오는 게 있고, 또 아니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을 그리는 거 두 가지 똥이 싸요. 근데, 너무 똥이 묽게 싸면은 이게 겨울이 이제 습기가 많을 때 그러고, 적절하면은 이렇게 가래떡처럼, 흰떡 가래떡처럼 이렇게 찌다랗게 쌉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싸그는데 대개 영상 한 8도씨 정도. 그래도 흐리면은 잘 안 싸고,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고 한 8도씨 정도 되면 나와서 탈분을 합니다. 그러나 8도씨는 벌들이 활동하기는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요.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 한 10도씨 이렇게 넘으면은 더 많이 나와서 싸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탈분을 한 후에 이제 벌을 착봉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축소라고도 하고 착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착봉을 많이 시켰는데, 예. 자, 탈분, 똥을 싸는 걸, 탈분이라고 하고, 대개는 입춘이, 2월 초에 입춘이 있는데, 이때쯤이면은 대다수 중부지방에서 탈분을 합니다. 또 탈분을 한 연후에는 여왕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보네요? 알을 가기 시작을 해요. 입춘 때가 그 전서부터. 그래서 이때에서부터 여왕벌은 알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봐가면서 날씨가 좋은 날 축소를 하는데, 월동을 하는 동안에는 벌들이 새끼를 전혀 기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늙어갖고 죽는 벌만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월동 들어갈 때보다 점점 벌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벌집에 비해서 벌 숫자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소라는 거는 소비를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축소라는 것은 한문으로. 그래서 축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하라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벌이 많고 그러면 뭐 날씨 좋은 날 흐린 날 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날씨가 나쁜 날 하는 것도 일손이 훨씬 편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날씨 좋은 날은 막 벌이 겨나오고 쏘기도 하고 하는데 날이 아주 영하권이 춥다. 사람이 보기만 어렵지 벌을 살그만치 보고 그냥 넣어주면 돼. 예? 그러면 축소를 할 때 소비를 월동 날 때 뭐 5장도 들어가고 4장도 들어가고 아주 약하면 3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2장으로 줄린다든지 3장으로 줄린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을 빡빡하게 붙게 하고 나머지 사양기나 격립한 뒤에 한 장 정도 벌이 넘어가게 지난번에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요새는 옛날보다 벌을 좀 많이 축소를 안 해요. 월동 난 상태로 그대로 하는데 월동을 들어갈 때 벌을 좀 세게 붙여서 제대로 매수를 잘해서 월동이 잘 났다 하면은 봄에 축소를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봄에 한두 장을 줄여줘야 돼요. 봄에 벌이 잘 안 붙는다. 가 쪽까지 안 붙는다. 벽면이나 그 제일 사양기 안쪽에 거기까지 벌이 달라붙지 않는다 하면은 줄여줘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더 많이 줄리는 건 탈이 없는데 덜 줄리면은 오히려 탈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주는데 어차피 이 또 축소를 해놔도 벌이 또 알라서 새로운 벌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21일이 걸려요. 그럼 21일 날 첫날 알을 하루에 뭐 수천 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몇십 개 낳았을 수도 있고 몇백 개 낳았을 수도 이러는데 처음에는 알을 그렇게 겨울 나고 나서는 많이씩은 안 납니다. 조금씩 낳다가 알을 점점 실어가면서 조금씩 여건이 좋아져 나는 거니까 그 난 것만큼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야 벌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죽는 거와 태어나는 거와 비율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그 전까지는 감봉이라고 해서 벌이 줄어든다. 감봉이라는 것은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또 벌이 너무 줄어들어서 새끼는 많은데 오히려 벌 숫자가 보온을 못 해준다. 그러면은 백무병이나 석고병이나 또 아니면은 다른 부조병 같은 것이 걸려요. 사람도 뭐 오늘 조금 춥다. 그럼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면은 감기가 안 걸리지만은 약하게 입고 왔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체력이 못 이기면 감기 걸리죠. 벌들이 새끼를 육아 온도를 35도 가깝게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병이 안 걸리는데 그걸 못 올리면은 그 새끼도 죽을 뿐더러 또 병이 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적적하게 착봉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여왕벌이 월동을 나서 이렇게 5장이 됐다. 뭐 4장이 됐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여왕벌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전문 양봉가들이 여왕벌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 봐서 왕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딱 알지. 한 장 빼본다든지 상태 봐서 들어보든지 상태를 봐서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그럼 무조건 월동 났다 하면은 가운데 여왕벌이 제일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왕벌은 가운데 있으니까 소비를 축소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세 거 벌이 적은 거를 뒤에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에 어떤 걸 또 보여야 되냐면 식량을 보여야 돼요. 가을에 식량을 적게 줬는데 어차피 여왕벌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걸 놔두고 식량이 가운데가 또 적어요. 왜? 가운데가 봉구 형태라 해서 공처럼 벌이 제일 많이 붙어서 겨울을 났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제일 많이 파먹었어요. 양 가쪽이가 벌이 적게 붙었기 때문에 식량이 많고. 근데 밥이 너무 적은 것을 착봉을 붙여주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 보면 전량이 되거든요. 그럼 벌이 잘 자라질 않아요. 식량이 많아야 여왕벌이 마음이 후두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래서 내가 새끼를 육아를 해야겠다 해서 알을 낳는데 식량이 딸랑딸랑 한다. 내가 새끼 나분들, 이놈들 먹고 살 길도 없는 데서 왕이 알을 적게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을 넉넉한 소비로 바꿔주셔야 돼. 그때는 가쪽을 바꾼다든지 다른 통에 없으면은 다른 통에 거라도 갖다 바꿔준다든지 해서 처음에 착봉 붙이는 것이 밥이 어느 정도
소비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 최하 뭐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나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를 붙여줘야 그놈이 이제 알가고 그놈이 태어났을 때 먹을 식량이 되죠. 자기들 먹을 거. 이렇게 해서 또 식량이 근데 너무 많다. 뭐 지난해 여기 시흥 여기 지부장님은 여기 감독굴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꽉꽉 찼다. 그러면은 알을 갈 장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놈을 다 일벌들이 그 추운 뒤 그놈을 파서 옮겨서 뒤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럼 그것도 중노동이야. 벌한테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밥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러나 적정하게 밥이 좀 있는 거로 이렇게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벌을 털지를 말고 옛날엔 다 털고 했는데 털만 막 날르고 날씨가 차면은 날랐다가 앉아서 못 들어가는 벌이 있어요. 근데 살그만치 추운 날 들어서 그 사양기 뒤로 적게 붙은 소비를 빼기 위해서 남겨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여왕벌이 있는 대로 낮이나 저녁에 싹 모여갑니다. 그 뒷장에 이제 벌이 별로 없고 그래도 벌이 어지간히 넘치면은 뒤에 남는 거죠. 뒤에 남는 것이 적어도 한 반장이나 한 장이나 이렇게 있는 것이 좋아요. 뒤쪽에 벌이 전혀 벌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그거는 착봉이 조금 약한 상태예요. 보나마나. 예. 자 이렇게 해서 축소는 대개 5매 월동을 냈다 하면은 3매 그렇지 않으면은 2매 아주 벌이 좋다 하면은 4매 정도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봄에 뭐 3매 4매 정도 붙일 정도의 벌이다 그러면은 강군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2매나 1매밖에 안 될 정도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벌이 약한 편이에요. 그러면은 벌이 약한 거와 강한 거가 벌이 자라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벌이 한 장을 붙여서 알가서 태어나는 거와 두 장을 붙여서 알가는 거 차이 나면 나중에 탄력받을 때 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벌 한 통에 가령 15만 원이다. 그럼 15만 원짜리 일매벌밖에 안 되는 거, 내 거 그럼 12만 원이 사가라. 그럼 좋은 거 15만 원 달라. 그럼 불과 3, 4만 원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벌 차이는 그거보다 더 납니다. 그래서 요새 벌써 오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우리 벌이 생각보다 잘 안 커서 벌들이 살나가는 사람은 많고 팔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얼마씩 거래되나 했더니 20만 원씩 거래된다. 이게 벌 한 통에. 그럼 이제 거의 한 통씩 찼다 그래요. 20만 원씩 하는 게 한 5, 6몇 벌 산란이 가고 나머지 뒷장에 벌이 한 3, 4매가 또 붙어 있는 거죠. 여분의 벌이.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씩 하는데 뭐 때로는 벌통을 한 통은 그냥 주지만 새 통은 또 빈 통은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벌 시세가 우리가 제일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게 뒤다 남겨주는데 뒤다가 남겨줬을 때 문제는 뭐냐면 벌이 세력이 약한 데다가 뒷장에 너무 꿀 소비가 많으면은 도봉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도봉이 뭔지 아시죠? 도둑질하는 벌이에요. 왜? 그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서 벌 없는 데로 그 옆에 타고 가서 뒤에 벌 붙지 않은 데 가서 식량을 뽑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 길을 맞들이면은 이거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뭐 영창 갔다 오고 도둑질 한번 뭐 초범 한번 하기가 어렵지 재범 3범 5범 아주 간단해요. 벌도 마찬가지. 한번 도봉을 하면은 그래서 항시 도봉을 주의하는데 초보자들이 도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통이고 나오는 것이 벌이 많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배가 좀 부르다. 이제 이 초보자들이 배가 부른지 홀쭉인지 이걸 알으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서. 근데 도둑질을 해서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출입구로 나와가지고 벽면을 타고 위로 조금 몇 발짝 기어 올라오다 확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거는 되게 나이 먹은 벌들이 이렇게 딸랑딸랑 왔다 갔다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다 확 들어가 버려.
왜? 붙잡히면 죽으니까. 예? 쉽게 해서 도둑질하다 영창 갈 걸 각오하고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근데 벌도 도둑질하러 들어가다가 거기 있는 기존 벌들이 잡히면 죽습니다. 여러 마리가 때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도둑질하는 벌이 이제 자기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면 식구들한테 가만히 또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 식구들이 잔뜩 데리고 가서 그 벌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벌이 이제 포기 상태로 갑니다. 예? 나중에 여왕벌도 죽여버리고 다 전량돼서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싹 뽑아오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맞들려가지고 이놈 다 하니까 옆집으로 또 갑니다. 옆집 거 또 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입구를 막아줘야 돼요. 뭐 앞이다 집이나 풀로 이렇게 장애물처럼 가려주기도 하고 출입구를 벌 한두 마리만 쉽게 해서 다닐 만큼 이렇게 이제 출입구를 좁혀주는 건 뭐냐 하면은 문을 잠그면은 벌들이 소동원이라 해서 난리를 쳐서 죽기 때문에 열어놓지만은 대문을 조그맣게 해서 문지기가 양쪽에서 지켜서 내 들으면은 그냥 안 나갔다 하면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줄여주든지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출입구를 임시 막는 거예요. 계속 막으면 안 되고. 그것도 깜빡 잊고 가서 막아놨는지 내가 그걸 안 열어줬다 하면 벌 죽습니다. 그래서 추워도 안 되고 열어주는데 도둑질 해가는 것도 막고 당하는 것도 막아야 빨리 이게 진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은 계속 오는데 막아만 놓는다고 안 돼요. 근데 도둑질 하는 온 놈도 막아놓으면 들어가려고 계속 이제 다니던 데니까 접근을 해보는데 들어가질 무덕에 딱 막아놓으면은 진짜 한참 하다가 자기들이 포기하고 갑니다. 이제 이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거의 들어간 놈도 얼마 있다가 이제 식량을 잔뜩 그들먹어갖고 이제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열어주면 확 다 가요. 가서 집에다가 이제 침 꿀 물은 것을 풀어놓고서 다시 또 오죠. 또 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막아놓아야지 그때. 막아놓으면 이제 갈 데가 없으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양쪽 게 진정이 돼버려. 예? 그러고서 이쪽 벌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 그러면 벌이 이렇게 다니면서 꿀을 많이 물고 들어가는 게 계속 있다. 그러면 요놈 맞고 또 그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벌통이 100개 있다면 100개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요 집에 공격하던 몇 통만 합니다. 요거만 막아주고 또 그 통만 방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벌이 적당하게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소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서 밖에다가 빈통에다가 보관을 해 놓는 것이 좋고, 도저히 내가 벌 이제 초보자니까 갖다 둘 데도 없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검은 비닐로 큰 거 있죠. 갖다가 그 안에다가 벌 안 들어가게 넣어서 그 안에다가 붙들어 매놓으면은 그 안에는 공격을 묻었기 때문에 도봉으로부터 괜찮죠. 자, 이렇게 벌을 착봉해서 이렇게 기르기 시작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벌이 붙어야 적정하게 붙은 건지 해서 제 벌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벌은 언제든지 벌이 이렇게 소비가 이게 가운데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알을 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앞쪽으로부터. 그러나 뒤쪽에다가 전기가온을 해서 따뜻하다면 뒤쪽부터도 가요. 그러나 통상 남향을 놓고 남쪽이 따뜻하다면 100이면 100% 요 중간서부터 요 약간 앞쪽에서 알을 가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계란처럼 가기 시작해서 요만큼이 알을 가서 육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만큼. 근데 여기는 식량이 이렇게 차서 봉개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게 정상적인 착봉을 한 상태예요. 봄에. 근데 약하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만 벌이 붙어 댕기고 아주 심하면 요만큼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소비를 줄여줘야죠. 왜 그러면 처음에 착봉을 약하게 해서 이렇게 산란이나 육아를 하는 것이 요만큼씩 밖에 안 되고 벌이 요만큼씩 밖에 안 된다면은 나중에 빼내기가 아주 지난합니다. 왜? 새끼를 죽여버려야 하거든요. 키워놓은 자식을 죽여가며 축소를 하니까 애당초 알을 가기 전에 줄여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애당초 이만큼까지 기를 수 있는 벌을 붙여놓으면은 차차차차 온도 따라서 넓혀서 이렇게 서서히 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량을 파서 옮기고 요런 데다가 저장하고 나머지는 뒤로 옮기고 요게 날씨가 적정하게 한 15도씩 올라가야 이 작업이 잘 돼. 외부에서 화분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보온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저녁에 보온 덮개를 내려서 앞을 초장에는 땅까지 내려줬다가 아침 되면은 다시 걷어줬다가 저녁 때 되면 또 내려줬다가 또 걷어줬다. 이런 작업을 초봄에는 상당히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전한데 근데 이제 귀찮고 어렵고 또 봉장이 멀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비용도 하고 또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앞을 내려주지 않고 대신에 앞을 보온도개 같은 것을 한 2겹 정도 접어서 출입구를 남겨놓고 그 위로 그 띠방이라고 해서 띠돌이 그 위까지 대줍니다. 예? 탁 하나 뭐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못이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온을 적당히 해주죠. 앞이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이제 계속 가서 점점 나중에 가다가 여기까지 다 가고 마지막에 산란 가는 데가 어디냐? 여기하고 여기가 마지막에 갑니다. 제일 나중에 뒤쪽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산란이 가면 양봉인들이 주로 하는 소리가 귀산란 갔다. 요 구석까지 갔다. 산란이. 그래서 귀산란 갔다 하면 이제 귀산란 가면은 여왕벌이 이제 알갈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소비를 추가해야 하는데 뒤에 벌이 있을 때는 추가를 해도 되지만은 뒷벌이 없다. 그러면 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알갈데가 없어도. 그래서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야, 여왕벌이 놀고 먹고 있네. 그러면은 소비를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착각을 해서 넣어주면은 이 기존에 지금 이렇게 기르고 있던 벌이 오히려 여건이 나빠지죠. 새로운 자식이 태어나서 거기도 힘을 써야 되고 여기도 힘을 써야 되다 보니까 어린 새끼를 얻어가면 더 키운 새끼를 죽이는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한파가 온다든지 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증수도 가쪽에다 대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다 간 거죠. 다. 이렇게 가면 이제 기산란 같다. 요건 이제 봉축이 잘 형성된 거고 요것도 뭐 요거랑 비슷한 건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착봉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착봉을 하고서 또 한 가지 꼭 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진드기 구제요. 가시형이나 진드기. 진드기나 가시형에는 같은 이 진딧물 나무에 붙어서 진딧물이 나무 수액을 빨아먹듯이 요 진드기는 체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가시형에는 한 4분의 1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개 번데기나 유충에 요런 체액을 빨아먹어요. 더 체구가 적다 보니까 어린 거를. 그래서 요게 새끼가 유충이 되고 봉충이 되면 그때쯤 봉충 되기 직전에 들어가서 알을 낳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알 낳고 뚜껑을 덮으면 약이 그 안에 침투가 안 돼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착봉과 동시에 바로 첫 번의 진드기를 잡으셔야 돼요. 월동 들어가기 전이나 착봉하면서. 그 벌 해감에 제일 피해가 큰 것이 병충해 중에는 진드기예요. 진드기를 못 잡으면은 아무리 노래는 양봉 가도 소용없어요. 다 가을 되면 절단납니다. 이게 봄에 한두 마리 있던 것이 점점 쉽게 해서 10마리, 40마리, 100마리, 뭐 200마리, 500마리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가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아주 심하면은 5월달부터 진드기 피해가 증상이 나타나지만 보통 7, 8월쯤에 나타나요. 8월쯤에 나타나서 그때서부터 막 이거 이제 진드기가 왔다. 약을 해분들 8월서부터 9월 중순까지 월동벌을 기르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벌이 세력이 아주 약해서 월동 들어가죠. 그러면은 봄내 죽게 길러놓고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드기는 항시
봄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제때 봉충이 봉오기 전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시 100% 죽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밀도를. 그래서 되게 설명서를 보시고 쓰는데 되게 요새 진드기 약이 국내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 것이 수입에다가 또 만들어다가 파는 것이 많습니다. 뭐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왕스라고 해서 주고 있고 또 그 나머지들 허가받아서 들어오는 것들도 중국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방침 따라서 약이 조금 독한 게가 있고 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 자꾸 죽는다고 해서 시비가 오고 법정 시비가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약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약하게 하고 또 약해서 안 죽으니까 그 약 필요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약을 농도를 조금 높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그 원료 들어가는 양이 조금씩 단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진드기 약이. 내가 치워보면은 그래서 이제 프로와인 게이트 이런 약도 있고 또 마이탁 종류 요런 거 만드는 그 원료 그런 것도 있고 뭐 페리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개미산도 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러나 어느 약이든지 새로운 약 이런 거 쓰실 때는 많은 좀 선배 양봉인들한테 물어본다든지 내가 한두 통을 시험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을 피해 입는 거는 되게 공간이 좁은 공간하고 그 약이 발산하는 냄새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넓은 데에 연기가 질식해서 죽는다고 할 때 똑같은 뭐 공기 그걸 뭐 밀도를 뭐라고 해야 하나 뭐 하여튼 100이 들어왔다 연기가 독가스가 근데 넓은 공간이 100 들어왔을 때는 그거 마시는 게 적지만은 좁은 공간에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축소한 데서 똑같이 100이라는 양이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마시는 양이 그만큼 많아지죠. 진드기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동을 내서 중간에 칸매기를 하고 보온판을 대주고 밀폐를 시켜가지고 약을 넣어주다 보니까 약해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약해를 입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벌이 기어 나옵니다. 출입구 앞에. 또 기어 나올 때도 초봄에는 뭐 새끼가 별로 없으니까 모르지만 여름 같은 때도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게 뭐예요? 어린애들, 어린 벌들, 유봉. 어릴 유자에서 유봉이라고 합니다. 유봉. 그러면은 벌 체표가 뽀얗고 털도 뽀얗고 이제 어린 게 이렇게 표시가 나요. 요런 게 제일 많이 죽어 나오고 또 아니면은 수펄 어린 것들. 수펄이 또 상대적으로 빨리 입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해리면 얼른 약을 빼주셔야 돼요. 네? 뺐다가 더 하루쯤 놔뒀다가 약해가 좀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왕새 같은 건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편리한데 빼내기도 대신에 한 2, 3일 지난 후에 핀셋으로 잡아당겨서 뽑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도록. 그 약이 스트립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데에 이렇게 곰부처럼 홈을 줘가지고 거기에 약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밟고도 다니고 냄새도 나고 해서 뒤집어 주면 또 약의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드기 피해를 입으면은 진드기가 이제 윙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아마비 환자들이 그것도 하나의 바이러스 일종인데 소아마비의 어떤 바이러스를 어릴 때 감염이 돼서 불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리가. 근데 이 진드기가 윙 바이러스라는 것을 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날개가 불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벌이 태어나는 족족 날개가 찌그러지고 병신되고 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겨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심한 정도예요. 그 안이 깎아보면은 많은 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유봉이 날개가 불고 가면은 진드기 피해다.
그래서 되게 날개 말림벌이라고 양봉인들이 합니다. 날개가 이렇게 꼬불꼬불 파마한 것처럼 말려 있어요. 정상적으로 적은 날개, 큰 날개 양쪽이 두 개씩 이렇게 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오골오골하다 이게. 그래서 날개 말림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뭐 심으면은 4, 5일에 한 번씩 약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봉충 속에 있는 진드기는 개미산이로는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독하게 하고 가깝게 있는 건 죽지만은 먼 데 있다든지 또 농도를 약하게 하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독하게 해서 봉충 속에 있는 진드기까지 죽게 하려면은 깨딱 잘못하면은 일벌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있다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친환경 약재라서 요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진드기 말고 적은 진드기 뭐 중국에서는 소복만이라고도 합니다. 가시응해라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산 종류에 잘 죽어요. 그래서 개미산을 1년에 한두 차례로 쓰는 사람은 가시응해 피해를 안 입는데 전혀 왕스나 진드기약만 쓰다가 보면은 이 가시응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전업 농가들도 이쪽 남쪽 지역에 있는 벌들이 가시응해 피해를 입어서 세력이 약화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드기는 전문가라 해도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재 처리는 하지만은 대신에 약이 뭐 오래됐다든지 약을 또 제약해서 좀 약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가 없죠. 대개 개미산은 60% 정도로 이렇게 65% 뭐 한 50%에서 65%정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출 때도 안 좋고 너무 더울 때도 안 좋아요. 너무 더우면은 이게 증발되는 양이 많아져 갖고 한 번에 발산되는 게 많아서 피해를 입어요. 개미산이.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출입구 앞에 막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빼주셔야 돼요. 개미산을. 되게 아기 기저귀로 사용하면 기저귀 일회용 있잖아요. 애들 기저귀 제일 싼 거 한 100, 2, 30원 하나에 80개들이나 이런 게 한 10,000원, 12,000원, 9,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회사 따라서 제일 싼 거 쓰시면 돼요.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시중에 개미산 훈증기도 있는데 비싸게 몇천 원씩 줄 거 없이 그냥 일회용 사다가 주사기 그냥 플라스틱 한 이만한 거 한 60ml나 뭐 아니면 한 100 정도 들어가는 주사기를 사가지고 반으로는 빼버리고서 그놈을 개미산을 뽑아서 거기다가 쑥 뿜어주면은 이게 소금처럼 잘 배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놈을 접어가지고 벌집 위에다가 올려놓아주면 돼요. 근데 개미산이 냄새가 독합니다. 기관지가 사람이 상하고 폐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피리방독면을 쓰시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냄새 나오는데 바람을 등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냄새를 맡지 않도록. 왜? 진드기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 잡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진드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봉충이 없는 봄이나 가을에 또 아니면 어떻게 돼요? 5월달, 6월달 아니면 4월 중순서부터 분봉이 나올 수 있는데 분봉이 나오면은 어린 유충이나 알이나 새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봉충을 다 두고서 자기들 날르는 역봉들만 나와서 나무의 가지에 붙기 때문에 대신에 진드기는 몸뚱이 따라서 온다 이게. 그럼 이때 약재를 처리하면은 아주 진드기를 잡기가 수월하죠.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딱 잊어버리지 말고 봉충 생기기 전에 진드기를 잡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니면은 6월달 밤꿀 뜨거나 아니면 아가씨꿀 뜨고 나서 교미상을 놓는다, 분봉원을 설치한다 해서 벌을 분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갈라 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왕대를 하나씩 다 넣어주면 이제 태어나서 여왕벌이 한 4일 되면은 교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되게 끝마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마치면은 여왕벌은 알을 3일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교미하고서 3일, 하여튼 뭐 노엘제리가 좋긴 좋은 것 같아. 예? 교미하고 나서 3일 되면 알을 이제 하나씩 낳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배를 점점 불려갖고 나중에 돼서 많이 나오는 한 1000몇백 개까지도 납니다. 왜? 벌집 하나에 3일, 4일이면은 꽉 알을 낳을 정도, 그걸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뭐 1300개다, 400개다, 500개다, 뭐 이렇게 뭐 일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3000개 난다.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해 봤을 때 한 2,300개나 뭐 한 1,500개나 요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낳는 양. 그걸 다 알을 보태면은 자기 체중보다도 더 나간다 그래요. 그럼 자기 체중보다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 닭이든 뭐 알을 낳는 거든 그만큼 낳으려면 얼마나 영양이 좋은 걸 먹어야만이 낳을 수가 있겠어요. 닭이 아무리 잘 낳아도 자기 체중만큼 나가는 알을 낳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안 되죠. 근데 꿀벌만 가능합니다. 꿀벌만. 그러니까 노엘제리가 상당히 좋은 것만은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유 있으시면 노엘제리를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그러면은 제일 장수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엊그제 결혼식장에서 우리 조합원이 81살인데 이 양반 그 전에 계속 머리 아프다고 명랑을 수십 년째 사먹는데 그래도 얼굴이 피부가 좋아. 그래서 이것도 건강이 좋으시네 그랬더니 나는 노엘제리를 한 달에 1kg씩 먹는다. 1kg씩. 근데 국산은 너무 비싸니까 수입제리를 그냥 사서 먹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는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어디 가기만 하면 앉으면은 노엘제리 예찬론이라는 거예요. 어디 어떻다고 노엘제리. 그래서 자기 딸이 변호사거든요. 사법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쩌거나 변호사들이 이 쓰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그 법 지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 뇌를 많이 쓰니까 그 뇌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노엘제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간뇌를 좋게 해줘요. 수험생들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노엘제리를 사서 주면은 피로가 훨씬 안 쌓이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이 잘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도 오고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들어서 인삼이다, 녹용이다, 뭐 거기 한약재 뭐 이것저것 해서 좋은 게 잔뜩 들으니까 나 아빠 노엘제리 안 먹을래. 그래서 그놈을 한 6개월 먹어보더라는 거예요. 너 봐라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노엘제리 찾을 테니까.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거 시컷 먹어보고 노엘제리를 계속 먹다가 다시 노엘제리를 먹는 거로 돌아왔다. 제 스스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엘제리를 그만큼 먹으면은 좋은데 실제 의사들이 권장을 하면은 상당히 신뢰가 있어서 그 환자들이 잘 먹는데 보통 양봉인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의사 얘기는 듣지만은 이 어떤 자연요법에 이런 거를 잘 신뢰를 하네요. 노엘제리가 몸에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저혈압이 환자든 고혈압 환자든 거의 없고 특히 신장이 나쁜 사람 좋습니다. 신장이 나쁜 사람. 또 아니면은 남자들 애문 나서 정충이 힘다리가 없다든지 너무 숫자가 적다든지 이런 사람들 또 왜 노엘제리를 먹고 80 넘은 사람이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 낳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 먹더니 못 먹겠다던데. 열이 많은 사람이. 근데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은 원래 꿀이 됐든 노엘제리 됐든 녹용이 됐든 인삼이 됐든 열이 많은 사람은 또 열이 높아지는 음식을 좀 안 맞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열이 많은 사람은 딱 자기도 모르게 음식 중에 당신 열이 높다. 뭐 겨울에도 내복이라는 것을 입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틀림없이 돼지고기를 좋아하겠구나. 어떻게 아느냐. 자기도 모르게
돼지고기가 냉온식품이라 땡깁니다. 또 냉면을 좋아하고 열이 많은 사람 틀림없어요. 예, 열이 많은 거는 그만큼 혈관에 모세관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도는 거고 심장이 펌프질을 잘 해서 온도를 잘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중노동을 하고 나서도 저녁에 잠 한숨 딱 자고 나면 몇 시간만 자면은 뭐 피로가 어디 갔느냐 싹 가십니다. 예? 겨울에 이렇게 그냥 맨손 이렇게 있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정력도 매우 좋습니다. 체력이 좋기 때문에. 대신에 늙어가지고 풍이 맞을 확률이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조금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 요 중국 가시형해가 92년도에 우리나라가 꿀벌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그 전에 자유화됐지만은 중국벌이 92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저쪽에 길림성이나 요령성이나 뭐 저쪽 동북 삼성이나 이런 데는 추운 데는 이 가시형해가 별로 없습니다. 왜? 요거는 벌의 체액을 빨아먹고 겨울 동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알이나 유충이 있어야만이 이 겨울에 월동을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절강성 지역에서 꿀벌을 수입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묻어 들어왔어요. 그게 드러나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92년, 2002년, 2010년, 20 몇 년이 됐잖아요. 22, 3년. 근데 안 없어집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근데 진드기 약을 할 때 이것도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똑같이 약으로다가 그냥 별도의 약은 필요 없이 처리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 가시형해가 생육기간이 짧아요. 생육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한 쌍이 있더라도 가을에 가면은 진드기와 가시형해가 숫자가 차이가 나. 더 많아집니다. 가시형해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꿀벌의 발육기간은 이게 10일 정도 암콜이 열흘 정도 되지만은 이 중국 가시형해는 약 6일밖에 안 된다 이게. 절반 가까이 뺏기. 그러니까 같은 한 쌍이 나중에 가서 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비냄볼이라고 했는데 여기 정부에서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지역 따라서. 근데 비냄볼을 쓸 때는 요게 봄에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월동 나고 난 다음에 주면은 대개는 산란력이 떨어져요. 봄에 알가기 시장 말이 잘 가야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차라리 월동 식량을 다 주고 11월쯤에 월동 들어가기 전쯤에 요때 약제를 해줄 때는 비냄볼이 괜찮습니다. 근데 봄에 늦게 해주면은 소비에 그 약이 연기가 침투가 돼가지고 산란력이 떨어져요. 예. 조금 더 약을 많이 쓰면 월등히 떨어집니다. 자, 개미산 처리 방법. 요거는 불과 우리나라에서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약을 쓴 지. 원액이 개미산 원액이라고 해야 85%예요. 85%를 적당히 60%나 50%나 55%나 65% 요 사이 맞춰서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혼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포 위에나 또 아니면은 개포 밑에 소비 위에다가 그 약재 뿌린 거를 놓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개미산은 냄새가 훈중이 되는데 공기보다는 무겁다 그래요.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성질이 있습니다. 아래로. 예? 위에 벌이 많은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냄새가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냄새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들이 막 도망가요. 다 저쪽 먼 뒤로 가고 출입구 앞으로 가고 그 약이 제일 많이 융단 폭격을 하는 그 자리는 벌이 얼마 없습니까? 그 독하게 하면은 이게 더 많이 없어져요. 그럼 많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유충이나 봉충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벌이 거기 달라붙어 주지 않으면은 온도도 유지가 안 되죠. 또 젖도 주지 않는데 젖도 물도 안 주지, 물도 주지 않는데 묻혀서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 날개 말이 불고봉이 많이 생길 때는
요거는 조금 약을 독해서 해서 봉충 속에까지도 죽일 수 있는 약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되게 아가씨 끝나고 나서 아가씨 꿀 들을 때는 새끼를 못 길러요. 얼마 계속 꿀 갖다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씨 끝나자마자 봉충 면적이 적습니다. 다른 때보다 벌은 많지만 요때 약재를 하면은 진드기를 좀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밀도를 중간에 한번 낮춰줘야 해요. 그 후에도 가끔 한 번씩 약재를 해주지 않으면은 가을까지 이게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나 9월 중순쯤, 초순, 중순, 8월 말서부터 요때가 언제냐? 월동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벌을 생산하는 시기요. 요때 생산하는 시기에 진드기가 피해를 입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때는 필히 약재를 해주라 하고, 그리고 월동식량하고 봉충이 다 끝난 다음에 진드기 약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 비율은 3대1로 물을 1, 페트병에다 뭐 적은 거든 큰 거든 거기다 한 병을 물로 했다 하면은 개미산을 3위로 하면은 63.75%가 나오고, 2병 반을 개미산을 타고 물을 1로 타면 60.7%, 2대1 타면은 요 정도 타면은 56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전합니다. 2대1 정도. 개미산 2개에다가 물 하나 이렇게 타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양은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단상은 한 30mm, 또 기상은 한 50이나 55, 60mm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어요. 옥살산이라고 해서 여기 비냉분의 원료가 되는데 이거는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통에 1g만 태워야 돼. 이것도 많이 해주면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드기가 제일 중요해서 좀 장시간 했는데, 했던 여러분들 이 다음에 벌을 하더라도 진드기는 꼭 봉충이 없는 시기에 꼭 약재 처리를 하고, 아무리 급해도 벌을 시작을 해야 된다. 토종벌은 진드기를 자기들 스스로 방어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랜 수만 수천 년 해가면서. 그래서 서양종은 못해요. 그래서 요새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어떤 거를 연구하느냐, 종봉을 개량하는 데에 이 토종벌이 재래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그쪽에 추운 지역에 코카소스나 이런 지역에 있는 벌들이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색깔이 검은 계통. 또 그래가지고 요 놈을 갖다가 교배를 하면은 진드기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력이 이탈리안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강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합니다. 자, 화분떡 공급. 화분떡 차에서 안 갖고 왔네. 저번에 보셨죠? 네? 화분떡 이렇게 찌다랗게. 뭐 크기 따라서 적게는 1kg, 큰 거는 한 1.5kg. 1.5kg가 넘으면은 되게 봄에 약한 보통 2매 정도 이렇게 붙이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 딱 올려놓으면 1.5kg 적당해요. 근데 그 이상 되면 좀 양이 많아져서 나쁘니까 또 그 정도 해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데 비닐로 다 쌓여 있으면은 뚫고 가져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밑을 이렇게 따주는데, 비닐을 이제 봉지로 지어서, 조합 같은 데는 양봉조합에서는 봉지채 지어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봉지 짓는 것까지 고주파로 눌러서 질라면은 기계가 비싸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닐으로 뚫뚫 말아서 줍니다. 시중에 파는 거는. 그럼 그거를 비닐을 펴서 화분을 얹어놓고 비닐을 다시 위에다 덮어놓고 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밑에가 넓게 가져가긴 좋은데 위에다 비닐을 안 덮으면 안 돼요. 화분떡을 주면 필히 덮어야 수분 증발을 막고, 또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하는 걸 막고, 이래서 썩지가 않는데, 비닐을 안 덮으면은 위가 습기가 찬다든지 개포에 그냥 담으는 결로 현상으로 그러면 썩어버려요. 습을 많이 빨아들이면. 그래서 비닐은 어떻게든 덮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에 이게 화분떡이다 하면은 칼로다가 비닐루가 뭐 뚫뚫 말라있든 어떻게 있든 칼로, 카트칼로 살짝 비닐만 오리고 뚝 분질러 버려요.
그래갖고 요 가운데 부러진 주위가 약간 벌어지게만 이렇게 놔주면 양쪽으로 토끼굴처럼 파먹어가면서 벌들이 필요한 양을 다 갖다 먹습니다. 그럼 문제는 화분을 비닐로 활딱 까놓고서 벌을 주면 그 안에 온도가 뜨뜻하니까 이 화분이 소비 상단 나무에 탁 달라붙어요. 벌 나가니까 그거 붙어서 떼내야 하잖아요. 떼려면 화분이 부스러진다든지 잘라진다든지 잘 안 떨어진다든지 거기 벌 붙었으니까 죽는다든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비닐으로 쌓여있으면은 딱 드러내기가 수월합니다. 육아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 잘라주는 거는 국내 처음으로 이걸 또 양봉협회지에다가 지난번에 써줬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또 양봉인들이 활용할 거예요. 왜? 육아하는데 지장이 없고 벌 보는데 편리하니까. 또 벌들이 먹는 양도 한 20% 내지 30% 가깝게 양을 적게 먹어요. 적게 먹고 새끼 기르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화분 따기. 예? 1kg당 한 5, 6천 원 이렇게 맥히니까. 저 통당 많이 먹는 거는 뭐 4kg 내지 5, 6kg도 먹는 거 있습니다. 일찍부터 기르는 사람들, 벌 좋은 사람, 요새 20만 원씩 받고 하는 사람들은 4대양이 5땡이 막 이렇게 먹어요. 화분을. 그럼 생각해봐요. 몇만 원어치 안 해요. 그것도. 자, 그래서 순수 화분만 주면은 제일 좋지만은 비싸니까 다른 거를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이나 이렇게 섞어서들 만듭니다. 옛날부터 이 대형 화분을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됐어요. 뭐 기술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배합을 해서 먹이다 보니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런 것이 이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양봉 교육원다가 벌이 또 따라와서 저기서 이렇게 벌이 이런 실내 들으면은 꼭 밝은 데 불로 찾아갑니다. 사람한테 잘 안 쏴요. 되게 눌린다든지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쏘지 않아요. 방 안에 들어오는 거는. 겁내도. 그러니까 이제 벌을 기르면 아파트 또 창문 열어놓으면 막 들어와서 막 겁을 내는데 실제 그럴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뭐 화분을 이렇게 대두분을 한다든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두분은 날콩을 기름을 짜고 나머지 묵은 찌꺼기를 갖고 분쇄한 건데 말려가지고 요거를 주면은 나중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벌들이 독성이 나온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두분은 발효를 시켜준다. 발효 아시죠? 띄우는 거. 매주 띄우는 거 한 38도 이렇게 돼야 그 효무근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언제든지 대두분을 넣어서 줄 때는 띄워서 주면 괜찮지만 그냥 비벼서 그냥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방 안 따뜻한 데나 전기장판 같은 거 놓고 거기다 놓고 비닐로 씌고 이불로 씌워 놓고 하면은 발효가 됩니다. 화분 발효가. 예. 벌집 속에 들어있는 화분은 저장된 화분은 다 100% 발효된 화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상 먹는 것도 순수한 자연 화분, 생 화분보다도 발효 화분도 나쁘지가 않다. 요새 발효식품, 뭐 발효식초, 예? 천연 발효식초, 뭐 이런 게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계 양봉총회 갔더니 뭘 봤느냐면은 벌집을 화분 들어있는 것을 말려서 분쇄를 해서 그거만 걸러내는 기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놈을 하나 사오려고 그때 몇십만 원 달라고 하는데 맞춰놨는데 전시품으로 온 거니까 몇 개 안 갖고 오거든요. 자기들도 비행기에 짐 붙이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오면. 그러다 보니까 맞춰놨는데 준다고 하더니 딴 사람이 사가버렸어.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양봉총회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이제 세계 양봉총회도 이번에 44차 1897년도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세계 유엔에 가입도 돼 있어요. 세계 식량 보건 기구에 이렇게 산하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옛날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때 혼란기에는 2년에 한 번씩은 못 열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88년에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훨씬 1897년이니까 우리가 44차 대회인데 아시아에서는 85년도에 나고야에서 제일 먼저 열렸고 또 2003년도에 북경에서 열렸었습니다. 제가 나고야 때는 못 가고 북경 할 때는 가봤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열리는 데인데 이게 이 유럽의 중심인 국가들이 양봉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아피문디아 이 총회라 해서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회장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예, 지금도. 그런데 거기 이제 나라도 많고 이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돌아가면서 좀 하자. 그래서 지금 뭐 5대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유치를 허락했는데 중국이 또 갑자기 우리 밀어준다 그러더니 자기네가 또 대들었어요. 우리랑 경합이 붙었어요. 어쨌거나 중국은 사전에 국가 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이제 대사를 찾아갔더니 이미 중국 국가에서 다 손 써나갔고 남미 쪽엔 아예 생각을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렵다. 벌써 딱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전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세계양봉총회 가려면은 거기 참가비가 보통 40만 50만 원 합니다. 예, 다른 나라에 가도 여기서 비행기 싹 또 체제비 이렇게 하면 몇백만 원 들여야 세계양봉총회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 하니까 이제 여기 대전까지 왕복 비용이나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비용 또 아니면은 참가비가 아마 국내 양봉인들은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해놨나 지금 협회에서 너무 그 비용의 일부가 아피문디아 집행부에 가서 그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너무 싸게도 못 오게 합니다. 예.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를 알으시고